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 동네에 무슨 양아치같이 생긴 애가 한 명 나와있죠? 네. 저도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몽키 D. 루피, 몽키 D. 티베. 네, 오늘의 주제는 원피스 학습법입니다. 어제까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도 과연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일까? 혹시라도 비난의 폭주, 그렇죠? 찌질이, 오덕, 병신, 듣보잡, 개새 이런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제까지도 고민했어요. 청바지를 자르면서도 고민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여드립니다. 네, 멀쩡한 청바지를 잘랐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새끼 튀려고 별지랄을 다 하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 제가 제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색깔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좋아하고 즐겁지 않으면 나티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새끼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원피스 특강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감흥을 준 사람, 농담이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을 쓰라고 하면 루피를 쓰는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하는 데까지 해서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모든 걸 접고 내려가서 평화롭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만큼 슬픈 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 지방에서 4명의 학생을 데리고 출발했을 때 늘 즐겁고 학생들이 내 등을 타고 이래야 이래를 외치고 25인승 버스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책상에 누워서 취침 수업 떠던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누워서 하는 게 취침 수업입니다. 네, 학생들 다 누워요. 저도 누워서 읽습니다. 그러던 내가 어느 순간 나를 잃어가는 게 너무 슬펐어요. 고민했겠죠. 솔직히 상의도 했어요. 회사 관계자하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왜?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선생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으면 나티베가 아니라면서요. 그래놓고서 지가 입만 나불나불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죠. 튀고 싶어서 아니라니까. 5년 전에 뮤직비디오를 보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이버에서 나티베를 검색하면 이상한 아저씨, 빡빡머리 아저씨가 나옵니다. 까까머리 아저씨, 그게 접니다. 과거를 창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즐겁지 않으면 나티베가 아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원피스란 만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내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웃고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학습법입니다. 신학기 학습법인데 학습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마음을 울려주는 학습법은 없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남 눈치 안 보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덕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내 아이가 자라서 이 강의를 본다 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몽키 D. 티베 원피스 학습법이고요. 저는 저의 꿈은 학원왕입니다. 학원왕이 된다. 루피는 해적왕이 목표겠지만 저는 학원왕입니다. 원피스란 만화를 보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안 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4년 전이죠. 4년 정도 된 것 같아. 애들을 가르치는데 일본에 있는 원피스란 만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 미친 새끼. 봤더니 그림도 되게 유치해. 이 새끼야. 책을 뺏었죠. 네. 빌려고. 선생님 이거 안 갖다 주면 저 맞아 죽어요. 됐어 이 새끼 미친 새끼야 해서 뺏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남아서 보게 된 장면이 바로 상디가 외다리 제프를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인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미친놈이 1권부터 싹 빌려서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작가 이름은 오다라고 알고 있어요. 오다. 숫자 5죠? 1, 2, 3, 4, 오다. 죄송합니다. 자, 오라는 사람이, 오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처음 만화를 봤더니 무슨 산정나고 엄청나게 유치하더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자, 원피스를 모르는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만화를 분석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산정나고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오다라는 작가가 처음에 원피스 1편을 쓰면서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는 파월 1번을 배웠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1편 다시 보세요. 더럽게 유치합니다. 꼬마. 나는 처음에 원피스란 말을 보고 밀짚 모자를 쓴 애가 주인공이래. 걔는 주인공답지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 겉보기에는 주인공은 누구 같았어? 상디 같더라고요. 간지나게 정장 입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새끼.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열매, 고무고무 열매죠. 그걸 먹고 자기의 꿈을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비난을 해도 루피의 꿈은 해적왕입니다. 저는 원피스를 보면서 감동을 몇 번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감동을 그것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원피스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감동을 공부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는 겁니다. 조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좀 한번 훑어보죠. 줄거리, 대략적인 줄거리. 조로라는 검사가 나올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보는데 에이 재미없네 라고 하다가 이제 뭐죠? 우솝이 나오고 나미가 나오면서부터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해적 있다고 싸우죠. 그죠?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나미가 루피를 보면서 도와줘. 그 도와줘란 말을 한 사람들. 저에게는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여자죠. 나미하고 니코 로빈. 나 살고 싶어! 세계 정부에서. 맞죠? CP9에게 잡혔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힘들 때면 봅니다. 루피가 사형대에 얹었을 때, 제가 초두에 말했을 때, 안 되면! 즐겁지 않으면 다 때려치고 내려가겠다고 한 이유가, 저는 그때 루피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사형대 위에서 루피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나 이제 죽나 보답니다. 그죠? 알비다하고 그 몸 잘려지는 애, 비기 선장한테 잡혀가지고 사형대에 있을 때, 나 이제 죽나 보다. 거기서 저는 뭘 배웠냐면 긍정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조차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원피스에서 루피를 통해서 저는 긍정적인 사고하고 비전을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해적왕이 된다면 다 비웃습니다. 한대요. 여러분! 닮아가고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원피스를 보고 나서 플랜카드를 버스에다 붙였어요. 루피 얼굴을 파내고 제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있죠. 나티베닷컴에 가셔서 사진을 클릭해보면 2008년 2월 달에 학생이 해준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전 정말 좋아해요. 루피를 보면서 감동을 봅니다. 누가 뭐래도 학원왕이 되겠다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녀석. 정말 집이 완전히 해체돼서 내일이 있으면 좋을까? 내일이 있을까?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던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강의를 몇 번 찍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힘들대요. 정말 힘든 학생들 많더라고요. 뜻밖으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줬다면 그거면 됐죠. 감사하죠. 그런 마음입니다. 루피의 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원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수리 1타 강사가 되면 내 책의 표지는 모두 다 해적기가 그려져 갈 겁니다. 촉파에서 해적기는 뭘 의미합니까? 불굴의 상징이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입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시작할 겁니다. 4명의 학생을 데리고 출발했을 때 미래는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새끼 큰 학원에서 원장 다음에 위치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참고 있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돼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이유는 원비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비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장 선생님 아니다. 해야 된다. 잘 나갈 때 해야 된다. 거기서 안 말했어. 그럼 나 안 당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해서 솔직히 말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올 줄 알았어. 팬클럽도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 묻어버리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거의. 나를 너무 좋다고 하고 날 따르던 학생이 메일을 보냈는데 배신자 새끼라고 보냈어요. 학생이 배신자 새끼.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너무 쿨한 거야. 기득권 같은 거 다 때려치고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편했죠. 그냥 즐겁고 싶었어요.
즐겁고 싶었습니다. 학생들과 즐겁고 싶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꿈꾸던 선생님, 내가 만약에 선생이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면 결국은 실력이라는 것은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 먼저 있었을 뿐입니다. 먼저 알 뿐이야. 그 지식을 전달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이 생기더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데 또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사라지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만큼 할 겁니다. 정말요.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부왕을 꿈꾸세요. 꿈꾸면 됩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때려치세요. 내가 왜 이 복장을 했을까요? 고민을 했다니까 어제까지도. 그런데 그건 고민은 뭐야? 남의 시선이야. 가벼워 보이면 어쩌지? 뭐 어때? 결론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밀집 모자 챙기면서 에이 씨발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100년 삽니까? 수백 년 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이는 먹고도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사람이지만 그런 거 다 버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루피에 뭘 배워라? 긍정적인 사고와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을 배우셔야 돼요. 꿈 꾸세요. 오늘 집에 가서 쓰세요. 큼지막만하게 쓰세요. 큼지막만하게. 체육만 대갈빵만하게 그렇게 쓰세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쓸 겁니다. 남의 시설 따위 지금의 위치는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죠. 그걸 배웠습니다. 나는 하고 나야 돼요. 누가 뭐라도. 그리고 루피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죠.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기득권 내세웁니까? 안 내세우죠. 똑같습니다. 보세요. 항상 웃는 거. 우습고 어깨 동무하면서 배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장이고 너희들이 선원이 아니고 우린 동료입니다. 우린 동료예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동료의식입니다. 어떤 학생이 딱 나한테 문자 보내는 학생 너무 고마워요. 우린 동료 맞죠? 동료 맞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저 별거 없습니다. 노량진에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자식이 있지만 왜? 꿈을 위해서 잠시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을 낳고 나서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혜비 닭있으면 얼마나 이뻐겠어요. 저를 닮았으니까요. 완전히 제 판박입니다. 왕자죠 왕자. 그 왕자 막 얼굴에서 귀티가 줄줄 나요. 네? 눈을 밟히는 거야. 주말에 올라올 때 되면 이 새끼를 놓고 가야 돼. 뭉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한번 해야죠. 자랑스러운 자식이 돼야죠. 그러려면 출발은 뭐다? 비전을 세우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파울 1번 시도하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남의 시선 따위는 이제부터 우리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야. 어때?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자는 얘기야. 이게 1단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크게 쓰는 거야. 자기의 꿈, 내가 가고 싶은 데야. 겨털이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사람이면 다 있는 건데. 비유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배웠던 거. 사실 그 원피스 만화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은 히루루크였습니다. 극장판 8기. 애니로도 있죠. 초파를 만날 때. 네. 그냥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봤습니다. 히루루크를 통해서 선생의 사명을 배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느 순간 감동이 오더라고요. 정말 만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히루루크가 와포루, 국왕이죠.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왕 앞에 나갔어. 의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죠? 갔을 때 히루루크가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 국왕이 거짓 소문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히루루크를 잡기 위해서 의사들을 싹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의술로 지배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체포하는데 히루루크가 가서 환자들이 없다고 하니까 널 잡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라고 했을 때 왕을 욕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보시면 됩니다. 휴 다행이다 였어요. 환자가 없다는 게. 어쩌면 정부는 지금 사교육과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잘 된다면 나는 그러고 싶어요. 휴 다행이다. 내가 필요 없어도 되고 애들이 잘할 수 있다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한평생 원 없이 살았다고 멋진 인생 아닌가. 자기조차도 사실은 도둑이었지만 자기를 낫게 해준 분홍색, 일본말로 사쿠라죠. 하투로 하면 삼자입니다. 그 사쿠라의 열정 때문에 그걸 끝까지 꽃피우려고 했던 한 사람의 열정을 보면서
실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아이들에게 그래야지. 이 새끼 무슨 만화 보면서 그런 걸 느껴. 생각해봐.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정말 학생들이 그러고 싶었어요.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는가? 총에 맞았을 때? 암에 걸렸을 때? 맹독 버섯 스프를 처먹었을 때? 아니죠. 언제 죽습니까? 잊혀졌을 때 죽는다는 걸 배웠어요. 히루루쿠란 만화를 통해서, 만화의 인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순수함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 저 또한 사람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러니까 히루루쿠가 자신의 병을 숨기기 위해서 초파를 쫓아냈을 때 초파가 일부러 다치죠. 나 아직 환자라고. 저 또한 사람이 그리웠었거든요. 그런데 초파는 너무나 많은 동료를 얻게 됐죠. 맞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친구들은 적이 아니에요. 67만, 75만 수험생 중에서 나머지 애들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개발하세요. 개발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돼요. 순수함 배우세요. 순수함. 요즘 학생들은 좀 순수하지 않죠. 그렇죠?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4살, 5살 먹은 애도. 선생님 친구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하고 가끔 대화를 해요. 저는. 왜 대화를 하냐면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딱 핸드폰 주면서 삼촌 찍어.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번호. 딱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귀엽기도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어느새 얘가 아줌마가 돼 있어. 아줌마가 돼 있어.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좀 장난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장난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름이 가연이거든. 가연아,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삼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답장이 왔어요. 휴, 정말 할 말이 없다. 답장입니다. 지금도 저장해놨어요. 너무 귀엽지만 아이의 순수함 찾자. 그걸 초파의 순수함이라고 봅니다. 초파 보세요. 뭐 보면 눈이 십자가로 바뀌죠. 루피도 그렇죠. 선자이주와 권위주시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우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원피스 인물 중에서 가장 병신 같은 뻥쟁이가 바로 우섭이죠. 코만 긴 새끼, 피노키오 같은 새끼죠. 맞죠? 아무런 능력도 없던 아이였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다 뭐였죠?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1편부터 다시 쭉 한번 보세요. 우섭조차도 뭐였죠? 발전했습니다. 필살 화약성을 쏘기 시작했고요. 남이에게 물건을 만들어주게 됐죠. 남이에게 무기를 만들어주고. 우섭조차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지금은 상금이 걸리고요. 발전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보아 행콕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몰라셔도 돼요. 루피를 좋아하는 그 칠무회 중에 한 명. 너무 예쁜 여자. 아, 저는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좋아요. 여성들에게도 순정을 배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은 어때요? 노래 가사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80년대 노래 보면 너 아니면 안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나 따위는 없어도 돼. 요즘 노래는 뭐예요? I don't care. 너 따윈 필요 없어. 너 안 해도 많아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맞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누구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건 무시하세요. 우리 부모가 싸움을 했던, 혹시는 아버님이 안 계시든 어머님이 안 계시든 바꿀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때 I don't care라는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꿈을 위해서. 모두 다 꿈이 있습니다. 루피는 해적왕이고요. 조로는 뭡니까? 세계 최고의 검객을 꿈꾸죠. 완전히 발리잖아요. 칠무회 중에 매우는 호크한테 완전히 털리죠. 그렇지만 그래서 조로에게 배울 건 뭡니까? 바로 연습입니다. 맨날 뭐합니까? 엿기 들고 있죠. 몇천 킬로짜리 엿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새끼 병신이다. 지문보다 몇 배나 커. 연습 뒤지게 하죠. 조로도 결점이 있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멍청한 놈이. 그렇지만은 걔는 연습의 달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조로가 엄청나게 강해졌던 걸 아시죠? 맞습니다.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루피조차도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죽을 때까지 됐지만 다시 또 일어나죠. 물론 만화니까 주인공이니까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 거기서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남이에게서는 계획성을 배우죠. 항상 계획적이죠. 물론 너무나 물질 만능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는 예뻐요. 남이의 계획성을 배워야 됩니다. 계획.
목표가 있어야죠. 원피스에서는 다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가 있죠? 방향 지침이란 게 있죠. 로그라고 하는 지침이 있죠. 목표가 없는 배는 항해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냐면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을 헤맸어요. 40년을. 근데 오늘날 가면요, 열흘이면 간대요.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헤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무엇이 없었어?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래. 목표가 없는 배는 항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만든 겁니다.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서울대입니까? 누가 비웃습니까? 가서 쳐버리세요. 니까지 끝이 뭔데 날 비웃어야. 서울대 한 번에 가집니까? 하루 24시간 공부해서 가집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적을 만나세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야. 놀랍게도 루피가 또는 조로가 상디가 강해진 것들 보십시오. 전부 다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을 당하죠. 크로코다일 만났을 때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맞죠?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촬영을 하는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원피스를 좋아하는 모두에게는 너무 슬픈 일이 있죠. 잠시 묵념을 해도 좋을 만한 에이스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흰수염도 아마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 반쪽이 날아갔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최근에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최근에 감동을 준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에이스란 사람이 있죠. 에이스와 흰수염이요. 해적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에이스. 그 표정, 그 만화의 표정. 그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사랑해줘서 고마워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압니까? 저는 정말 학생들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91년산 엑셀에다가 트렁크에다까지 학생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나타나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라고 해요. 여기 노량진에도 있더라고요. 어느새 훌쩍 자라가지고 그때 뭐 완전 찌질이었는데 어느새 멋진 숙녀로 나타나서 선생님, 자기가 살아오면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죠. 나 들으라고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같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겁니다. 즐기면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나를 잃어가는 게 싫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알 수 없는 지역번호, 공호사 또는 모르는 핸드폰 번호 다 옵니다. 문자가 와요. 저는 수학을 포기했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고3인데요. 왜 늦어? 어떤 개새가 늦었다고 그래. 믿지 말라니까. 세상의 주인공 바로 나예요. 학원왕이 되겠다고 하고 이런 강의를 찍으면 어떤 비난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어때? 우리 집사람이 본다 해도 난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 남들 눈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나티베란 놈이 별명 이름을 나티베, 나이스 배용전 이렇게 지었던 새끼가 어느 순간 눈치를 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게 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만의 꿈을 세우세요.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히로로쿠의 뭘 배워라? 열정을 배우세요.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치 않아.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라분과 부룩의 약속을 배워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피스를 보니까 항상 하늘섬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늘섬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스토리는 어땠어요? 똑같습니다. 뭐죠?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더라고. 그러면서 스릴러 파크라는데 그 좀비 그림이 너무 더러웠어. 그림 진짜 더럽다고. 나오는 새끼 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흥미를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원피스를 보면서 내가 흥미를 잃었어. 어디에서? 갑자기 부룩 나오면서부터 재미가 없어. 뼈다구 인간 나와가지고 뭐 팬티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새끼 뭐야?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한 대사가 있었죠. 다시 원피스가 좋아지더라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하다 보면 질릴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룩의 그 명대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분이라는 하찮은 고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 죽을 수도 있다니까 뭐라고 하죠?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약속의 소중함이죠. 50년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룩은 살아있습니다. 물론 좀 변태 같긴 하죠. 보면은 제가 원피스란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긍정적이죠. 조금 싫은 애가 로빈. 이쁘긴 한데 얼굴이 좀 이상하고요. 뭔가 비밀이 많은 애는 싫어. 뭔가 비밀이 많은 애 싫어. 조로조차도 어둡긴 하지만은 상당히 웃음을 주는데 로빈 때문에 웃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로빈이 빨리 하루빨리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룩과의 약속. 여러분, 약속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볼 때 오다라는 사람이 이 원피스를 쓰다가 이제 일이 너무 커졌어.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졌죠? 약속도 너무 많이 했어. 하늘섬도 다시 한번 가기로 했고요. 라분도 만나야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웨스트라인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아 행콕하고 루피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뭘 꿔야 된다고? 꿈을 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3월 신학기 학습법으로 가보면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1, 2월 달 개판 친 새끼 있죠. 과거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제 되돌릴 수 없어요. 병신처럼 그때가 좋았었는데 라는 얘기는 여러분 입에서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늘 외치세요.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날이 나아지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던 한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번 설날에도 갔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과 딱 2시간 30분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행복합니다. 왜? 가야 할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많이 행복한 거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 솔직히 어제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 하나가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내가 늘 물어봤단 말이야. 이해되니? 분명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해되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해되니? 돼요 라고 했어. 여러분 니코 로빈처럼 외치세요. 도와줘! 살려줘! 나 살고 싶어를 외쳐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의사한테 가서 말이죠.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맞춰봐 이 새끼야 하면 절대 병 못 고칩니다. 어디가 아프고 증상을 말해줘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삭가기는 수학 공식에서 나오는 거지 선생님한테는 하지 말란 말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외치세요. 도와달라고. 그럼 해줄게. 아직까지는 해줄게. 왜 아직까지라고 했을까요? 나중에는 내일 일은 난 모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때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세상에 엿 같은 게 고액과에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4번 가는데 400만 원의 돈을 주는 부모들이 있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유리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예뻐 보이지만 들판에 내놓으면 쓰러집니다. 야생에 버려진 잡초처럼 여러분 강하게 크세요. 비록 아름다움은 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생명력에선 뒤지지 않습니다. 남들 부러워만 하면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새끼는 이게 부럽고 저 새끼는 저게 부러워요. 부러워만 하다 여러분 인생 망칠 겁니까? 아닙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보는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바뀌십시오. 크게 쓰세요. 꿈과 목표를 쓰십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1월달, 2월달 개판 쳤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빠른 것도 아닙니다. 머리는 하늘에 발은 땅에. 병신 같은 학생 되지 마세요. 난 서울대 갈 거야. 그러면서 하루에 공부를 1시간도 안 해. 그거는요 꿈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마치 우섭이 써있기는 10톤이라고 써있지만 고무풍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실력을 기르세요. 기어 1, 기어 2, 기어 3 자신의 레벨을 올려가란 말이야.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단계를 높여가면 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고민 지금 기억나십니까? 안 날걸요. 거의 안 날걸. 근데 그때는 그 고민 때문에 죽을 뻔했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똑같아. 우린 동료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내 정신을 낭비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상 부정적인 사람이 이러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프트뱅크에 일본에서 최고 부자로 했던 손정희 사장이 처음에 회사를 차릴 때 직원 3명 앞에서 탁상 위에 올라가서 외쳤답니다. 나는 일본 최대의 기업을 만들겠다. 일주일 안에 3사람 다 그만뒀습니다. 미친 또라이 새끼. 3명 놓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루피의 꿈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 됐습니다. 왜? 꿈을 꾼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안 꾸면 안 됩니다. 꿈을 안 꿨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고 비웃든지 간에 꿈을 꾸세요. 나는 학원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학생왕이 되세요. 학생왕이라는 것은 전국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원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해주고 내 꿈을 이룰 때 그게 저는 학원왕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일타,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강의를 듣고 희망을 얻고 수학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학 솔직히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려운 것도 계속 보면 됩니다. 계속 보면 돼요. 선생님이 7번을 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숫자에 집착해. 7번. 선생님이 권해준 문제집 있죠? 걔는 문제가 많거든.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으니까 7번을 한 번에 보려고 그래. 한 번에 전부 다 보려고. 그거 아니라니까. 빵꾸 때우기 학습법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별표 치라니까. 루피도 도망갑니다. 맞죠? 루피도 7문에 만났을 때 도망가죠. 왜? 살아야 되니까. 모르면 별표 치세요.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거야. 즐겁게. 나 지금 몰라 이 새끼야 너. 그러나 너 기다려. 넘어가.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꿈을 이룬 적은 없어. 끝까지 가. 그리고 이 부분 몰라? 그럼 다음에 볼 땐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집합이 있으면 또는 명제가 있으면 거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지나면 까먹습니다. 까먹는다. 텔레비스 까먹어.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반복이라니까요. 한 번에 여러분 학생들 이름 다 외웁니까? 아니죠. 나하고 친한 친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걔 이름이 저절로 각인되는 거야. 공부는 반복이에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풀 수 있는 문제가 100문제 중에 한 문제야? 그럼 한 문제만 풀어. 두 번째 풀잖아요. 한 문제가 2문제 됩니다. 비행기는 이륙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이륙하는데 루피도 보세요. 출발할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 배 만들어서 고잉 메리오를 비록 잃어버리고 이제 써니오를 타고 있지만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고잉 메리오 때문에 얼마나 우속과 루피가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거야. 때로는 과감하게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버려버리세요. 됩니다. 돼요. 알겠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고무고무 스탬프, 고무고무 개필리, 고무고무 망치로 날려버리세요. 하면 날려버리는 거야. 누가 뭐래도 어때? 같이 하자는 거야. 이건 나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해보자는 거야.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야. 한 남자. 제가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았는지, 누추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건 슬픈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11만 원짜리 방을 아십니까? 지금도 추억이 됐어. 왜? 그때의 괴로움은 성공을 하고 나면 추억이 됩니다. 11만 원짜리 방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입니다. 문 있습니다. 창문이 교도소같이 딱 있습니다. 이 방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 방은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룸이라고 했죠. 이름을 줬어요. 원룸이야. 주방은 어디였냐면 라면 박스 위에 번호 하나 있는데 여기가 주방이니까 이쪽 가면 안 돼. 서재는 안준병이 책상 안에 있으면 이쪽은 서재야. 방 하나에서요. 놀라운 건 3명은 못 잡니다. 이 방에선. 2명까지는 잘 수 있어요. 이 방에서요. 놀라운 건 화장실은 30m 떨어져 있어요. 겨울이네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겨울이야. 머리란 걸 감아야죠. 사람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려면 머리를 감아야 돼요. 출근하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온수가 안 나와요. 그 집은 온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찬물로 오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사자성어 중에서 대터대깨 있죠. 대가리가 터지고 대가리가 깨진다.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찬물로 머리 감아보셨나요? 겨울에 빨래비누로요. 하면서 감아야 돼. 솔직히 말하면 비눗물이 다 안 빠진 거 나 알아. 왜? 뭔가 미끌미끌 하거든요. 느낌은 있어. 뭔가 부드러운 곳이 잡혀. 그러나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더우면 대가리 깨질 것 같아. 저는 그걸 겪었어요. 직접. 그래서 대터대깨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학 문제 풀다 그럴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잘 푸니까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해? 와, 저 새끼는 타고나서.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IQ가 몇이냐고. IQ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여러분의 꿈과 끈기와 열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신학기 3월달이 됐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주죠. 첫 달 3월달에는요. 전부 다 꿈을 꾸고 나서 학교 자율학습 시간도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애들이 초사이언 모드야. 그런데 히로루쿠에 벚꽃이 필 때쯤 여자애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으러 간대.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여자들은 사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정말 미스터리야. 선생님 사진 보면, 네이버에서 사진 보면 별 거지 같은 사진 다 있죠? 네. 뭐 얼굴에다 팩하고 찍은 거. 그거 접니다. 마인부. 얼굴 보면 옛날 보자. 옛날 거 보면 완전 죽이고 싶어요. 막 목 졸르고 싶어. 근데 지울 줄 몰라. 솔직히 못 지워서 내버려두는데,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 그게 나였는데 지금 용됐다고 하면 좋은 거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꿈을 꾸시고요. 3월달에 목표 세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심입니다. 4월, 5월달만 넘으면요. 재수생 학생들 성공할 수 있어요. 5월달에 학교에서 축제를 합니다. 내 친구는 대학 갔어. 야, 너 힘들지? 와서 놀아.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미치는 거야. 재수할 때 축제가 미친다. 화산 벚꽃이 흐드러지게 편지해서 핀 곳에서 막걸리 한 잔에 파전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은 뭐니? 사람들이 위로해주죠? 위로 따윈 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위로해줄 겁니다. 야, 힘들지? 야, 재수가 쉬운 게 아니야. 사람들은요, 남의 행복보단 불행을 더 기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간단해. 여러분 포털 보세요. 포털의 우선순위는 뭐야? 누구 이혼, 누구 사망하면 검색어 1위입니다. 누구 선행, 잘 안 나와요. 맞죠?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로로 과장된 비난을 받지 마세요. 재수하려면 힘들지? 힘들지? 야, 힘들면 쉬었다 해. 쉬었다라고 하면 쳐버리세요. 알았어?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3 1년만 공부해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고1이나 고2라면 더 바꿀 수 있어. 더 빨리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3월달 되면 여학생도 삭발하세요. 3mm로. 삭발하고 오면 수강료 면제해줍니다. 알겠어? 대신 약속. 나하고 같이 학습 모델을 찍어야 돼. 선생님, 어깨동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삭발해. 그리고 나서 쓸 거야. 여학생도 삭발하고 공부하는 학원. 그런 각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표 수립하세요. 첫 단계 뭐? 목표 수립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해야 돼. 매일매일 꾸준히. 미국에서 한 암에 걸린 환자가 전 미를 횡단했어. 마라톤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랬어. 저는 단지 다음 전봇대를 향해서 달렸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전 미국을 횡단해야지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래. 뭐만 본대? 다음 전봇대. 오케이. 다음 전봇대. 가다 보니까 된 거야. 머리는 하늘에, 발은 땅에야. 꿈은 전미 횡단이지만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건 현실입니다. 하루에 학습 분량을 정해서 반드시 하세요. 시간이 아니란 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학 시간 1시간 절대 안 돼.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이렇게 하는 새끼들 다 실패. 수학 몇 페이지, 영어 몇 페이지, 몇 단어를 끝내야겠다라고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매일매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못했으면은 죽는 한이 있어도 목표를 완성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별것도 없어. 학습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성공은 이겁니다. 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충실하면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했더니 아까 말한 11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대가리가 터지고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엔 머리를 안 감고 모자를 쓰고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던 새끼가 비록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32평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처자식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재산이, 선생님 전재산이 얼마로 나왔냐면 출발할 때 10만 원 나왔습니다. 그 뒤로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 없어. 경제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다른 분들의 기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무서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벌어서 돈이 돈처럼 안 보일 때도 있었어요. 과외방을 하는데 제발 우리 엄마들이 이 강의를 본다면 바꾸세요. 과외방을 하는데 음침하고 조용한 데서 하니까 더 모여 사람들은. 신기하더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룸에서 했거든 과외방을. 소문 듣고 왔다. 무릎팍도사도 아닌데 막 옵니다. 가격도 솔직히 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네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창피했어. 어디에 가서 직업을 보세요. 네, 과외방입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 적어도 내 자식. 걔가 나중에 뭘 했냐고 물었을 때 떳떳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중동과 6일 전쟁을 했었어요.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체가 싸웠는데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분석했지. 물론 무기가 좋았다는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정신 봅니다. 정신. 베트남전에서도 베트남 무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봤다니까. 자신의 국가를 잃어봤고 자신의 부모를 가스실에 보내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쟁이 나니까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던 애가 항공권을 끊어서 전쟁으로 가겠대. 대학생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생이 가는 거야. 전쟁하러. 그러니까 교수들이 말립니다. 너 인마 네가 가는 게 니네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가 간다고 해서 전쟁 바뀌지 않아 이 새끼야. 네가 지금 할 건 연구하고 연습이야. 그때 한 학생의 말이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들이 역사를 배웠을 때, 우리 아픈 과거, 아버지 6.1 전쟁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아빠는 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아빠도 그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단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갑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실화인지 거짓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우리 아들 유신이가 아빠는 그때 뭐 했어?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고액으로 과외를 치고 있었다. 그 말은 하기 싫어요. 적어도 아빠는 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비록 왜 해적과 일맥상통하냐? 사교육이잖아요. 정부에서 우리는 사교육은 악마의 집단이죠. 박멸해야 할 대상, 바퀴벌레 같은 것들. 그러나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왜? 부모들이 원하니까. 그런 대상이지만 적어도 거기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강의란 걸 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하루 3끼 먹거든요. 아침 랍스타, 점심 소고기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루피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근성 가지세요. 조로의 근성 열심히 하면 됩니다. 틀렸어? 더 연습하면 돼. 하면 된다니까. 매일매일 해봐. 그리고 잘 들어요. 3월달, 6월달, 9월달 또는 학교에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단기간에 점수 상승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것조차도 모르더라고. 힘이 붙인 애들은, 정말 약한 애들은 1개년치라도 분석하세요. 조금 여유가 남는 학생은 3개년 문제를 다 뽑아서 분석하세요. 조금 더 힘이 남으면 5개년 문제를 분석하세요.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기출문제 한번 안 풀어보고 시험 보면서 점수 안 난다는 찌질이가 되지 마세요. 연습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한 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그래요. 진상원이라는 학생이야.
우리 상원이가 이 강의를 볼지 모르겠어. 정말 선생님 많이 도와줍니다. 선생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를 한 번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전화 정말 많이 해요, 저한테. 선생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동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든 재수든 삼수든 사수든 또는 고3이든 고2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정사도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학습법이요. 별거 없습니다. 공부의 왕도 별거 없어요. 일단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 알아보세요. 그 학교도 가보고 그 학교 매점도 가보고 그 학교 여학생한테도 한번 헌팅도 한번 해보고. 무슨 과세요? 문과인데요. 바로 귓방망이 갔죠.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어때? 즐겁잖아. 해봐.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목표에 가까워져. 나는 빨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도 안 봐요. 제일 좋아. 그런데 안 돼. 그 누구도 안 됩니다. 빌 게이츠조차도 위기가 있었어. 타이거 우즈 지금 위기입니다. 나는 얘가 걔를 극복할 거라고 난 믿어요. 사람들은 영웅이 됐을 때 찬사를 보내고 잘못되면 비난하죠.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 사람의 노력만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로 좋은 점만 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아마 혹시라도 여기를 보고 있는 인강 알바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소비할 겁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돈 몇 푼에 영혼 팔 겁니까? 남 비난하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학생만 보자는 얘기야. 학생들만.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거. 그래야 나중에 내 자식한테 할 말 있을 거 아닙니까?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아플지도 몰라요. 그럼 말할 겁니다.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야동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인간이야. 그걸 마치 성인 양 포장하고 멋지고 도덕적인 양 전 그런 짓 않겠습니다. 놀라운 건 저도 방구도 끼고 화장실도 갑니다. 여학생들 실망한 표정 그만해. 어쩔 수 없다. 똑같은 인간이고요. 우린 동료야. 동료기 때문에 힘들면은 힘내라고 외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삶의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우스꽝한 복장을 하고 싶은 얘기가 그저 웃으면서 즐거운 얘기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진 학생이 있으면 우세요. 감정 숨기지 말고 우세요. 개운하게 우세요. 대신 눈물을 닦고 긍정의 눈으로. 그렇지만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멉니다. 학원왕 될 거예요. 학원왕 되면 책 표지는 무조건 해적기 그리고 우리 학원에 맨 위에다는 해적기를 걸 겁니다. 물론 사진은 내 사진을 붙이겠지.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즐겁잖아요. 몽키디 팁에 원숭이 아닙니다. 알았어?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몽키디라는 D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들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특별하잖아요. 맞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스꽝하고 재밌는 강의를 원했다면 이 강의는 그건 아닙니다. 꿈과 희망입니다. 발은 하늘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는 하늘에. 발 하늘에 두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는 하늘에, 발은 땅에. 뚜벅뚜벅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밀짚 모자는 뭐의 상징이죠? 상크스가 준 루피에 대한 기대의 상징입니다. 비록 실제로 밀짚 모자를 주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선생님인 여러분에게 밀짚 모자를 하나씩 던져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상크스가 왼팔에 잃은 것처럼 저는 제 건강이 좀 나빠지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할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면 별표 치세요. 그리고 아는 부분만 하세요. 계속 나가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기적은 두 번째부터랍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부터 뭔가 기적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꿈을 이룬 순간 모두 다 모여서 같이 건배를 외치고 즐겁게 빙크스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같이 즐겨보자고요.
선후후락.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웃읍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사라졌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지만 남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동료라는 것은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강의는 이 문구로 끝납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가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최고입니다. 최고는 최고답게 행동합니다. 과거 따위는 날려버리고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